원피스 필름 Z에 등장한 전 해군본부 대장 제파. 그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특별편 제파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74세, 키 불명, 본명 제파, 통칭 검은팔 Z. 그는 전 해군본부의 대장이자 네오 해군의 총수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연으로 인해 해적 및 세계정부 소속에 속한 해군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해적이라면 설령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들 정도로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주먹 몽키디 거프, 부처님 생콕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병으로 검은팔, 흑완이라고 불리던 제파는 몽키디 가프, 생콕프, 츠루라는 해군 최고 고참 3인방과 입대 동기이자 같은 세대에 활동한 인물이며 흑완, 소위 검은팔이라는 별명은 무장색 패기를 두른 검은팔로 적들을 때려 눕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장성급 장병들의 과거 시절 신병 교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가프가 말하기로는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로 그의 손을 거쳐간 해병들은 제파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팔뚝에 통나무를 메고 못된 아이들을 혼내주며 영웅 Z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8살이 됐을 무렵 그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28살에 부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육식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때쯤 영웅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고 34살에 무장색 패기를 습득해 검은팔의 제파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주 젊은 나이로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결혼하고 이듬해에 아기가 생겼고 대장으로 진급하고 해군의 최고 전력으로서 동기였던 생고쿠, 몽키디 가프, 츠루둔과 함께 훗날 해적왕으로 알려지게 될 골디 로저와 그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같은 대적들과 시대의 라이벌로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해적이면서도 자신만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바다를 누비던 로저와 흰수염의 모습에 과거부터 단순히 해적을 악으로만 생각했던 제파는 이때부터 자신이 관철해오던 해군의 정의에 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으로서 활약하던 나이 42세의 제파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어떤 해적에게 아내와 자식이 살해당한 것이었죠. 이 해적은 곧 해군에게 잡혔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크게 상심한 제파는 군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의 만류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교관으로서 제자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훈련할 때와 달리 평소에는 무척 제자들을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식 대신 제자들을 아들, 딸같이 대했던 듯하며 훗날 각각 해군 원수와 대장이 되는 사카즈키와 볼사리노가 그의 일기생 출신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대장으로 있다가 퇴역한 쿠잔도 그의 3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파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65세 때 자신이 이끌던 신병 훈련함이 에드워드 위블에게 습격당해 병사들과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당시 살아남은 병사는 아인과 빈즈뿐이었고 이어 죽은 제자들의 시체 옆에 꿇어앉아 미치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후 5년의 세월이 흐르고 군의 도움으로 헤루석으로 만들어진 거대 기계팔 배틀 스매셔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뒤 살아남은 훈련병들로 유격대를 조직해 해적들을 토벌하고 다니며 제자들의 원수인 에드워드 위브를 쭉 추격했는데 이때가 바로 정상전쟁이 벌어져 세상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팔이 잘린 지 3년 후, 즉 2부에서 1년 전 시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원수였던 해적 위블이 칠무회로 추천받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꿰차게 되자 이에 실망하고 격분하면서 해군을 탈퇴하게 됨에 따라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모든 해적들과 세계 정부 및 해군을 증오하기 시작하며 네오 해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고 이름을 자신의 어릴 적에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제트로 바꾸면서 신세계 해적과 해군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게 됩니다. 신세계에는 세 곳의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나스톤이 있으며 공기와 접촉하면 대폭발을 일으키는 돌이며 고대병기와 맞먹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본래 엔드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제파 아니 이제 제트는 이를 오히려 직접 파괴하여 신세계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엔드포인트인 퍼스섬의 해군기지를 급습하여 다이나스톤을 대량으로 강탈했습니다. 도주 중에는 자신을 공격한 옛 제자 볼사리노와 대결을 펼치고 나름 호각의 접전을 벌이며 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나이 때문인지 호흡곤란으로 인해 아예 주저앉아서 호흡기로 겨우 안정을 취하고 견문색 패기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볼사리노의 공격을 막다가 볼사리노를 향해서 다이나스톤을 던져 섬을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이후 자신도 폭발에 휘말려 바다 위를 표류하다 밀짚모자 일당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루피 일행에게 처음에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이내 그들이 해적이라는 것을 알자 자신의 비브를 카드로 찾아온 네오 해군과 함께 밀짚모자 일당과 사우전드 써니호를 공격하고 루피, 조로, 상디를 부상에서 갓 깨어난 상태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를 배틀 스매셔로 붙잡고 제압했지만 이때 루피를 간단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의 이름이 몽키디 루피라는 것을 듣고 그가 자신의 동료였던 몽키디 가프의 손자라는 것을 알고서 죽이지 않고 던지면서 써니호를 포격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엔드포인트에선 다시 루피와 재회하면서 대결하면서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원해 서로 대결을 벌이다가 총알에 맞은 루피가 나는 고무니까 안 통해 라며 총알들을 튕겨내자 견문색 패기로 튕겨진 총알들을 가볍게 피하고는 그러냐라는 말과 함께 소매에서 해루석 탄환이 담긴 대린저를 쏴서 루피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의 밀짚모자마저 강탈하게 됩니다. 재판은 루피가 해적이 된 계기가 샹크스라는 걸 깨닫고 해적에 대한 증오심을 더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밀짚모자를 보면서 자신과 과거에 자웅을 겨루었던 라이벌의 모자의 첫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낌상 진작으로 알고 있는 듯 했죠. 실제 제트의 경우는 로저를 증오하지는 않았는데 애초 해군의 정의에 회의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 해적임에도 로저와 흰수염이 지닌 강한 신념 때문이었죠. 마치 마지막 엔드포인트까지 모자를 찾아올 루피의 신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루피를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화산 폭발이 운명을 정해줄 것이라며 죽이지 않고 그냥 기절만 시키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엔드포인트에서 결국 루피 일행에 의해 네오 해군이 괴멸하게 됩니다. 제트는 화산 분출구에서 2번 패배했던 루피와 다시 결투를 벌이게 되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까지 동원하여 공격을 해대며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배틀 스매셔가 부서지게 되나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되며 자신의 주특기이자 진정한 무기인 무장색 패기로서 강해진 검은 팔로 육식을 포함한 다른 기술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고 심지어 회피조차 하지 않으며 단순한 주먹 교환으로만 핸디캡을 주고 맨주먹을 교환하다가 결국 나이로 인해 몸이 말 듣지 않아 먼저 쓰러져 패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멸망 계획을 완전히 그만둔 듯하며 루피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루피는 모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은 기분이 풀렸다고 하자 제파 역시 기분이 풀렸다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이때 볼사리노, 고밀, 모몬가, 오니구모, 야마카지, 도베르만, 스트로베리와 그들 휘하에 있는 수백도 넘어 보이는 해군 정예 병력이 나타나 루피 일행과 제트 일당을 섬멸시키려고 하자 제트는 자신이 벌인 일에 결판을 내겠다는 명분과 더불어 루피에게는 너만의 모험을 떠나라 말하면서 일부러 그 자리에 남아 루피 일행과 자신의 부하들이 해군으로부터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말하게 됩니다. 또한 직후 쿠잔이 쳐준 얼음 장벽으로 제트와
밀짚모자 일당 및 부하들과 따로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이나스톤도 얼어붙어 폭발을 멈췄고 이를 본 재판은 후잔 녀석 그래도 내 마지막 죽을 자리는 만들어주는구만 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최후에는 비록 적이 되었지만 자신이 애써 키운 제자들의 손에 장렬하게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홀로 자신의 제자들과 해군 정예병력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땅을 내려쳐서 지진을 일으키는 등 무쌍 이상의 싸움을 펼치지만 결국 볼사리노가 잘 가십시오 제파 선생님이라는 말과 함께 경의를 표하며 날린 팔척 경고곡으로 인한 전신 관통상과 과다출혈, 지병인 천식과 이전에 첫 번째 엔드포인트에서 다이나스톤의 폭발에 휘말린 후의 부상과 볼사리노 및 루피와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겹쳐 결국 자신이 애써 키워낸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이끄는 해군 정예부대에게 장렬히 사망하게 되는 듯 하였으나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은 채 꼿꼿이 살아남았고 죽기 이전에 마지막 훈련을 시켜주겠다며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 극장판 중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필름 Z의 제파 이야기, 오늘은 특별편으로 극장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반디 채널의 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